이제 기조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 통일을 위한 남북 학술 교류라는 주제로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한식 선생님을 모시고 청해 듣겠습니다. 기조 강연 사회는 서울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민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선생님 말씀을 청해 듣고 그 사이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전체 마이크를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김성민 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의학회 서울지회 김종군 사무국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세계적인 석학 박한식 교수님 모시고 말씀도 청해 듣고 또 뒤에 한 20분 정도는 함께 지금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분 그 국제의학회 지난 역사를 약 10분 정도 동영상을 보셨는데 저만 그랬나요? 가슴이 너무 뭉클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소통이 되는데 그래야 모든 것이 화합이 되는데 혹여 만남을 저해하는 시스템이 있다거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자들은 그저 소박한 심정으로 또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한 저해 요소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선언을 통해서 혁파하기도 하고 또 그런 물리적 조건을 만나서 뜨겁게 토론하기도 하면서 무너뜨리고자 노력해왔다라고 하는 역사를 오늘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국제의학회를 세워주신 여러 선배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한식 교수님 제가 특별히 더 소개하지 않아도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민자 가족입니다. 우리 연구단에서 이제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박한식 교수님도 디아스포라이십니다. 1939년 만주 태생이고요. 또 48년 이후에 38선을 넘어서 조부의 고향인 경상도 대구의 터를 잡으셨죠.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셨고 6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계십니다. 아메리칸 대학 미네소타 대학에서 학위 받으셨고요.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조지아 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로서 수많은 훌륭한 후학들을 양성해 오셨습니다. 81년 학자로 초청을 받아서 평양 땅을 최초로 밟은 이래 50회 이상의 북한을 방문하셨고 직접 교류하시고 연구하시고 ABC라든지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유력 언론들로부터 인터뷰라든지 출판 또 출연 기고 등을 요청받는 북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북미 관계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카터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주선을 하셨고 또 당신의 학문적 취지처럼 항상 학문은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조지아 대학교에 가면 국제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글로비스가 있는데 글로비스를 설립하셔서 국제평화 문제를 연구하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시는데 이 글로비스에서는 2011년에 남북미 간의 투트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개설하셔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말씀드리자면 평화의 설계자시고 평화의 실천가시다. 또 평화를 연구하시는 최고의 세계적인 전문가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으로 노벨 평화상이라고 평가받는 예비 노벨 평화상이라고 평가받는 간디킹 이케다 평화상도 수상하셨고 현재 조지아 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최근에 선을 넘어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을 내셔서 많은 또 감명을 주셨고 가장 가깝게는 평화에 미치다라고 하는 또 책을 내셔서 저희들에게 그간에 선생님께서 교류하신 실천의 역사를 가슴에 생생하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을 국제의료학교를 대신해서 학교를 대신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진정한 교류를 위해서 늘 실천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평화대학을 남북이 공동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제언을 하셨고 그 지금 현재 그 평화대학의 설립을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도 열심히 저희 후배 연구자들과 더불어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에 올린 대로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이신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고 통일을 위한 남북 학술 교류라고 하는 주제로 선생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귀한 모임에 제가 한자리를 하게 되어서 더 영광이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몇 마디를 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가 이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북의 교류, 그것도 학술 교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류의 목적이 뭐냐? 그걸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류의 목적이라는 것은 상호 이해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호에 대한 지식을 높여가지고 무슨 더 많이 알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를 하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 이해가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통일도 물론 없고 그 민족의 앞날이 막막하게 됩니다. 이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교류라는 것은 역시 이해를 정진시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또 이론과 이론이 서로 가서는 충돌도 되고 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상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북쪽에 50여 차례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 30년 동안 오랫동안 그 시간을 소모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 군데 많이 보고 여러 사람 많이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이 평화롭게 되려고 하면은 이질성은 극복하고 동질성은 권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과 북 각각 자기 나름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질성을 극복하자. 극복이라고 그랬지 배제하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질성을 받아들이자.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과 질의 차이를 우리가 어때 그걸 성화를 시대해서 독일 말로는 변정법에서 아우프헤벤 해가지고 이제 그 평화적인 조화를 만들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우리가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더구나 학술교류 같은 것은 상호 이해를 정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차이점과 또 동질성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50여 년이는 다니면서 보니까 처음 가보니까 제가 뭐 어릴 때 방공 교육도 받고 뭐 굉장히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남았지 어릴 때. 그런데 그때는 북한의 벨갱이라는 거는 사람이 아니다. 뭐 뿔이 낮고 생각도 이상하게 하고 아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에도 사람이 산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 결론을 짓다가 좀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살아요. 어떤 사람이? 북한 사람이 살더라. 이거예요. 특별한 개성과 특별한 가치관과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철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가서 암만 봐도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서? 다음과 같은 네 군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본 건데 북은 집체주의, 단체주의, 남은 개인주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고 그 다음에 북은 평등을 주로 하는 사회입니다. 제일 가치 있게 보는 사회입니다. 남은 자유를 가치 있게 보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북에서 자기들이 만든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이 평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구라파 민주주의 혹은 미국의 민주주의 모방했지만은 거기는 핵심이 평등이 아니고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갈등이 지금 남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행하는 사람 깜짝깜짝 놀라요. 거기에 가면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전부 공유입니다. 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이 없고 공유하고 남쪽은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뭐 땅도 사유재산, 건물도 사유재산, 뭐 모든 종류의 서비스 전부 다 사유재산입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정치 의식 혹은 정치 문화의 본질로 만든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고 남은 민족주의는 없습니다. 민족주의 대신에 실용주의랄까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그게 세계주의라 글로벌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이런 차이가 철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저기서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왜 북한 사람들은 집체적이며 민족주의적이며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되었느냐? 남쪽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학자가 그걸 못하면 됩니까? 학자가 평양 가려고 하면은 제가 처음 한 10번 그냥 막 댕지만은 그 다음에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평양을 모든 사회는 병자라고 보면은 맞아요. 그 병자가 어떤 병이 들렸느냐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의사라야 된다고, 의사 면허증을 가져야 된다고, 학자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학자의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옳은 의문들이 나옵니다. 저기는 왜 사유재산이 없느냐?
자유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이나 인간이 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권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보면 의문을 가지고 가서 여러 군데 여러 사람한테 여러 군데 방문하면서 그 의문의 해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해답은 없습니다. 이게 평등과 자유를 조화시키는 방법도 없고, 민족과 세계를 방법도 없고, 평등과 자유를 복합시켜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북에서는 평등이 중요하다, 옳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역사와 그 사람들이 경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럴 법도 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서구의 자본주의,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에서 쭉 지내왔고, 더구나 과거 수십 년 동안은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에서 한편에 서서 고생해 왔으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국가도 그렇고 환경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역사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너댓가지 특이한 개성을 가지고 북은 그와 반대되는 개성을 가졌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이해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배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길 극장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질성은 그렇게 그걸 어떻게 그 이질성 이런 것들이 그게 가서 여기서 소설 같은 것도 제가 가서 구입해서 보고 이렇게 하면은 북에 나오는 문헌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이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을 이해합니다. 북한 문화와 북한 사회 의식구조, 신념체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또 우리가 배제가 아니고 서로 승화를 시키는 그런 극복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동질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동질성은 뭐 이질성 몇 배나 한 10배쯤 더 많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 굉장히 신기한 동질성들입니다. 동질성은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한 20번 이렇게 가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북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살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북쪽 사람이 살더라. 그 다음에 북쪽 사람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사느냐? 우리 민족이 살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족의 동질성이 있습니다. 우리 장관 역사 속의 민족의 동질성을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동질성을 볼 때 제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동질성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질성은 죄다 하나하나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정치 체제가 만들고 정당이 만들고 지식인이 만들고 정치인이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북에서 뭐 이퀄리티라 북에서 무슨 주체 사상이다 뭐 이런 게 다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 동질성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동질성 제일 처음에 제가 느낀 동질성은 거기 가도 남해 와도 옛날 내 어릴 때 생각하나 지금이나 저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하느냐 그런 말 우리 민족이 사는 데는 다 써요.
인간과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장점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것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북에서는 인간과 사람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사람은 인간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상당한 그 계획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람이 발달하는 거예요. 인간 계조론이라는 게 그게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간 계조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 계조론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으로 변하는가. 거기에는 주체사상에서 인간 계조론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생물학적인 사람에서 소위 자기들이 얘기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가 되면은 인간이 개조된 거예요.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고 또 민족이 더 중요하고 다 그런 게 이제 정당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사람 언제 되려고 하느냐. 그게 저 어릴 때 교훈이라 실훈이라 이래가 교육훈을 붙여놓고 이런데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성장돼야 된다. 그런 개념이 어릴 때부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요새도 없고 제가 여기에 55년 동안 살았는데 없습니다. 인간 계주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저 풍부하게 많이 소모하면 살면 됩니다. 그리 돈이 많으면은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도 상당히 모방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과 사람은 우리 자손 마음대로 우리는 구별하는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인간과 사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그것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상식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살면서 하는 얘기 듣고 남쪽에 와서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너는 양심도 없니?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북에서도 쓰고 남에서도 쓰고 해외에도 쓰고 다 쓰자. 옛날에도 썼고 요새도 쓰고. 양심이 없느냐? 양심이라는 것은 정의가 하기 어려워서 양심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양심은 영어에 단어가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절대 가치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절대선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 가면 보면은 세상에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민족만큼 정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이 뭔지 그거 잘 모르지요? 그런데 북한 사람을 만나서 아까도 보니까 끄덕안고 노래도 같이 하고 정이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아주 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을 우리가 좀 더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찾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이 많은 민족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또 경험이 누구보다도 아프고 또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노예 생활 비슷한 걸 쭉 했지 강한 나라에 지배를 계속 받았지 최근에는 일본한테 혹독한 지배를 받았지 또 근래 와서는 직접 간접으로 또 외국의 그 문화나 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우리가 압도돼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경험이 많은 민족이다. 제가 나이가 이제 80이 좀 넘었는데
이 세상에 저 나이 되는 사람을 한만 찾아봐도 저만큼 경험이 풍부하고 깊고 다양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선택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거는 경험은 지혜를 낳고 연구는 지식을 낳습니다. 지식 암만 많아도 지혜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을 하고 나면은 지혜롭게 되지요. 그래, 그런 게 있고 그러고 우리가 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이산 가족들, 저도 이산 가족을 그 한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아프고 인간적인 겁니다. 그 한을 아는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교류할 때 이와 같은 민족의 공통성이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이건 공통성이기 때문에 북과 남의 학자들이 같이 머리를 대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성이 중요성, 의질성은 우리가 극복하고 동질성의 중요성에 기반을 하면은 세계적으로 어떤가는 역사에서 없었던 정치 이념 또 사회 규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북 교류에서 학술적인 교류에서 서로 이해를 하는데 이질성은 이질성대로 동질성대로 이해를 해서 남과 북의 학자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냐, 동질성은 어떻게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겠냐,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남북 해외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우리 민족이 남북을 보태고 해외까지 보태면은 경험이 다양합니까? 지금 제가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지만은 제가 중국에서 태생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남길입니다. 그러나 이 둘 다를 우리가 포용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그 동포의 우수성이랄까, 동포의 심각성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통일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은 그게 연방제가 됐든 연합제가 됐든지 간에 평화로운 통일이어야지 전쟁으로 통일하는 거는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도저히 전쟁 통일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연방제가 되든지 연합제가 되든지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 평화라는 걸 누리는데 요 말씀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안 싸우면 평화롭게 살지 않았느냐? 지금 지난 70년 동안 남북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안 싸웠는데 평화롭게 지났습니까? 평화롭게 지나고 행복하게 지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이질과 이질이 조화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조화라는 것은 이질과 이질이 동질이 되는데 그 동질은 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화라는 개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양에서 지금 2000년 동안 최근에는 냉전 시기 동안 안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우리가 전부 집착되어 버렸어요. 안보. 제가 안보는 걱정할 필요 없다. 평화 오면 안보가 오고 안보 안만 있어도 평화도 안 오고 안보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를 우리가 추적하는 것은 그때는 시계
시기가 지금 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럴 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보 패러다임이 인류가 2000년 동안 안보 무기에 의해서 주로 안보지요. 무기를 또 가능케 하는 건 경제력이 있고, 그 무기에 의해서 또 물리적인 그 안보, 그것은 이제 때가 지났습니다. 무기를 암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절대 안보도 오지 않고 평화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민족이 보여줘야 됩니다. 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쪽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남쪽도 상당한 무기가 지금 재여 있습니다. 그게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평화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전쟁은 안 되겠다. 이걸 틀림없이 우리 남북이 교류하면서 학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남북이 실력 혹은 안보적인 경제 혹은 군사 대결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안보 패러다임이 피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전환됐습니다. 그걸 아직 잘 모르겠으면 공부를 더 해보십시오. 전환되었어요. 그래, 그 물리적으로 무기가 암만 있다고 해도 안보가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또 미국 내지 뭐 좀 지금 안보가 위협이 되는데 이 해결책이 없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고 우리 민족은 평화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의 역사에서 평화의 역사로 가는데 인류에서 제일 앞장서서 역사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그거 될 만큼 경험과 역사와 지혜와 이런 게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분 됐나? 넘게 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 질문하고 토론하길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박한식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뭐 박한식 교수님은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인문학자시고 때로는 철학자 아니신가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중에 동질성, 이질성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질성은 우리 민족, 코리아 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기한 동질성이 있다. 그건 절대적 가치로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양심도 그렇고 다른 민족, 다른 인류와 다른 정이 있는 그런 민족이고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동질성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이질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이질성이야말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극복은 아우페붕, 지향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통합시켜 나가는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선생님께서도 디아스포라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해외에 떨어져 사는 예컨대 고려인이라든지 조선족이라든지 또 조선인이라든지 우리 남북에 있는 현재 거주민들과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는 역사적인 연원으로부터 노정된 결과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질성이라고 하는 말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민족은 그러한 남과 북의 차이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적인 안보, 물리적 안보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평화 패러다임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분쟁이 없는 상태 정도의 단순한 상태가 아닌 조화로움이다라고 하는 정말 감명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화야말로 이질성이 동질화된 상태.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 폐기가 아닌 발전적으로
지향된 상태가 바로 평화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평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들고 그 평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게 통일이다, 통합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줌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줌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여러분 줌에 보면 손들기가 있죠. 손들기를 표시해 주시면 우리 지금 관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손은 든 분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우리 박한식 교수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하시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최근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평화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치셨죠. 아마도 아름다울 밑자셔서 아주 평생을 온몸으로 이제 평화에 던지셨는데 최근에 개성이 되었던 어느 지역이 되었던 남북이 결합한 평화대학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평화대학을 제안하시게 된 동기 그리고 앞으로의 방법, 목표 이런 거 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또 뒤에 질문을 받아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한데 그게 이제 제가 평화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 혼자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주로 북에 가서 주체사상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동의를 하려면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일이라는 것을 길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만드는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건 대학이 관계해야 돼요. 연구가들이 전문가들이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만나서 북사람, 남사람, 해외 동포 사람 또 외국 사람도 포함시키가 석학들이 만나서 어떻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승화될 수 뭐랄까 화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평등과 자유가 될 수 있겠느냐. 제가 얘기하는 남과 북의 이지를 조화시키는 것은 상당한 제도적인 또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대학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도 말씀했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거는 미국이 나오기 전에 한 180년 전에 대학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대학교가 있어야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하버드 대학이고 유럽도 유명한 대학들이 다 국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설계도를 만드는데 그 초점을 두고 좋은 대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또 미국에 잘하는 걸 본받으려고 하면은 미국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청교도들이 와서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미국의 연방주의 민주주의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이질성을 성화시켜서 또 조화를 시킨다 하는 말이 상당히 심오하고 좋지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연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자들이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화의 광장이 대학이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평화대학 개성에 났으면 좋겠고 평화대학인데 그 평화대학을 제가 북에도 진언을 했고 남에도 진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북에서는 원칙적인 합의는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래, 동포들 가운데도 뭐 열의가 있지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걸 하는 데는 두 체제가 통합된 통일대학을 만들려고 하면은 두 체제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를 우리가 만들자, 같이 만들자 하는 데는 합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 새로운 남쪽의 정부가 나오고 하면 발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평화대학을 만든다는 게 뭐 참으로 현재에서 보면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선생님께서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항상 출발하시니까 문제라고 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 속에 이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줌을 통해서 손들기 하신 선생님 계시나요? 줌을 통해서 손들기 하신 선생님 없으시군요. 혹시 채팅방에 질문하신 선생님 계신가요? 네, 없으면 우리 현장에서 예.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평양과기대 박찬모 총장님이신가요? 예. 예, 예. 저 반갑습니다. 박하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참 좋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지금 사실 평화대학이라고 이름은 못 붙이지만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동질성을 더 발전시키고 이질성을 갖다가 조화시키는 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남북 간의 공동으로 된 프로젝트가 뭐 금강산, 개성공단 다 지금 정지됐지만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코비드 상태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연구 논문을 심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화대학을 세우시면은 그거는 뭐 과학기술보다도 더 심오한 그런 면에서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학에서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는 주로 어느 분야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제가 간단하게 한답니다만은 그게 단과대학 5개를 제가 만들어서 두 체제에 진을 했습니다. 단과대학 첫째가 농생대학입니다. 농업하고 생태, 좋은 농작물이 나와야 되니까 농생대학. 그게 이제 북에서도 상당히 생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농생대학. 그 다음에 둘째는 건강대학입니다. 헬스 사이언스. 건강대학을 저는 동양의학과 예방을 주로 하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조화시키는 그런 건강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동양에 우리 북에 있는 고려 의학과 남에 있는 서양의학을 어떻게 하든지 서로 협력 관계에 있게 해서 불치병 같은 것도 나을 수 있고 대학의 부속 병원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런 안을 다 정부에 냈습니다. 그래, 그게 둘째 대학이고 셋째 대학으로는 분배의 정의가 돼야지요. 사회는 네. 분배의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정경대학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왜 가져야 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정치고 경제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부를 허용하느냐 이런 거지요. 그 정경대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념 같은 거 의식 구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그 대학 우리말로 이름이 뭐죠? 리버럴 아츠, 리버럴 아츠 대학. 인문학 예, 그래서 그런 대학이 있어야 되죠. 환경대학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술대학이 이 6가지 대학을 제가 구체적으로 진언을 했습니다. 어떤 기회가 가서 만약에 두 정부에서 이걸 긍정으로 본다면은 이게 다 나타나지요. 그런데 제가 세밀한 것까지 다, 저는 하나의 학자인데 길만 제시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대학교를 만드는 건립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된 조국에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인권을 보장시키자 하는 게 저희 지론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권도 있고 인권 중에는 그 생명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의식주, 식이주를 하는 게 그 인권이 문제가 있고 그럼 전쟁 같은 거, 전염병 이렇다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만 주장하지 말고 그걸 배제할 것도 없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로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은 훨씬 더 복잡한 게 많다. 그래서 좀 인권을 연구하고 인권에 대한 토론 같은 것도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유엔에서 인정하는 인권이 30가지가 있습니다. 그 30가지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럼 제가 해보니까 인권이 6가지가 인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권을 이 대학교에서 권장하는 그런 강의도 하고 그런 학문적인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네, 예. 선생님. 잘 말씀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평양과기대도 농생명학과하고 보건대학은 곧 생기겠지만은 다른 뭐 예술이라든지 정경대학 같은 거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또 더군다나 인권 문제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평양과기대에서는 말도 못 꺼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네, 그- 박찬모 선생님. 과학의대는 과학의대대로 잘 하십시오. 잘 하셔야지.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양과기대 박찬모 선생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박한식 교수님께서 구상하시는 앞으로의 평화대학 가칭, 평화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뭐면 좋겠는가 여쭤보셨고 크게 6가지 단과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농생대, 보건대, 정경대, 예술대, 환경대, 인문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뭐 인권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줌으로 혹은 채팅으로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없으면 제가 더 박한식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왕이제 선생님께서 이질성, 동질성 패러다임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의 의식 대단히 이제 이질적으로 기성세대가 때로는 이렇게 다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질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차치하고 일단 통일과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의 기성세대와 소위 2030이라고 하는 세대 간의 인식차가 대단히 큽니다. 그걸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질성이라고 하는 범주로 본다면 이 통일을 늘 익숙하게 이야기하면서도 통일에 대해서 낯설게 생각하고 통일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거나 때로는 무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소위 MZ세대들 간의 인식의 편차, 이질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질적인 현상,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청년들은 또 어떻게 이런 통일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좀 비교해 주시고 이러한 이질성을 아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어떻게 아웃패붕 지향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질성이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가지 다 이해할 시간도 없고 그 원칙적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질성을 우리가 극복하자. 그런데 그걸 충분히 설명이 안 됐어요. 학자들이나 기성인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왜 통일을 꺼리나 통일을 그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 해답을 못 주면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뭐 경제적이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하면 통일됨으로써 각 분야에서 대박을 지금 주소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실리적으로 통일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실리를 봐도 그렇게 중요하니까 20대, 30대 젊은 아이들이 혼돈대가 있으면은 그렇게 혼돈되지 마. 통일되면 이렇게 될 전망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일되면 그렇죠. 지리적으로 봐도 지금 중국과 저 유럽까지 그냥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다에 우리는 딱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과 미국의 영향하에서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폭넓게 얘기를 해서 교육을 잘못 시켜서 20, 30대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인 저를 포함해서 기성인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떤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제가 이질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이질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갖는 의식은 여전히 기성세대들과 무관하지 않고 때로는 기성세대들의 책임일 수 있다. 그것은 교육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좀 극복해 가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하면서 2011년에 남북미 간의 트랙 2를 실제로 조지아 대학 글로비스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트랙 2 컨퍼런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저도 우리 한국 쪽의 대표단 한 명으로 이제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남북 학술 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가는데 학술 교류를 통해서 이제 다리를 놓아보자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좀 포럼을 연 의의이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남북 학술 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가는데 이제 다리를 놓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때로는 아쉽고 안타깝게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지어는 학문 간에도 남과 북의 교류, 남과 북의 문제를 넘어선 미국과의 관계가 또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님 우리 남북 학술 교류라고 했습니다만 향후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 학술 교류 차원에 있어서도 이 미국과의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 또 대단히 중요한 역학 관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가면 좋을지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문적인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학자들은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하는데 미국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되느냐, 또 어떻게 저해 요소가 되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당은 미국이 제일이다, 어떤 정당은 미국을 저걸 우리 국익에 맞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 양분법으로 자꾸 나가요. 그 미국에 제가 살지만은 미국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미국에 수십 개가 있어요. 그걸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모방도 하고 닮아야 되겠느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개화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걸 미국 학입니다. 미국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연구하는 학자로서 외람스러워서 말이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앞서가 경제도 그렇고 다 앞서 있다고 그러는데 비교적 뒤져가 있는 것이 학문이라고 느낌이 갑니다. 학문이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과 또 훈련이 선행돼야 된다 하는 그런 대화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모양이 좋으면 좋다, 그거예요. 내용은 좋지 않아도 모양이 좋으면 좋다. 남북 사람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이러면 좋다 이거예요.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제가 얘기할 때 남북 사람들 모아가 뒷방에도 얘기하고 했지 않아요? 그걸 가만 보면은 그 시대적인 그 안보 패러다임에 우리가 전부 다 현혹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좀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 문화를 통일 문화의 핵심으로 우리가 삼고 우리 이번에 그 학술 교류 하는 분들이 대화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창달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이야기로 미국을 또 미국의 학문을 교류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먼저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 또 미국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것은 대체로 옳다 이런 선입견을 먼저 가지고 학문조차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께서도 그러한 그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좀 극복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미국을 좀 더 알고 연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뭐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애틀랜타 시각으로 밤 10시 16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교수님? 예. 예. 정말 80이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언제나 또 그 열정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중에는 정말 저희 후배들, 후학들이 지침으로 귀감으로 삼아야 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늘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학자, 인권 실천가, 그다음에 정치학자, 우리 철학자 박한식 교수님께서 늘 좋은 말씀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밤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각으로 이렇게 강연에 시간을 내주신 박한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으므로 다시 한번 우리 정말 그 중요한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학술 교류가 왜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신 우리 박한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건강하시고요. 어서 코로나가 풀려서 방문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또 토론도 해주시고 또 뒷자리도 함께 해주실 날을 기약하면서 거듭 박한식 교수님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박한식 교수님 모신 기조 강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거듭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제가 즐겼어요. 예. 네, 오늘 오전에 기조 강연 현지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인데도 여든이 넘으신 연세에 노익장을 보여주신 박한식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줌으로 진행을 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참관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질문이 하고 싶은 질문이 있고 해도 원활하게 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한번 국내에 오시면 청에서 같이 직접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북측을 50여 차례나 방문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한 거죠. 저희가 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학술 교류를 하면서 한 뭐 두세 번씩 많이 만난 분들은 한 10번 정도 북측 학자들을 그것도 뭐 직접 평양 들어가기보다는 해외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고 한데 직접 북에 가가지고 물론 이제 평양 중심이겠지만서도 북측 상황들을 많이 접해보고 북측 사람들도 접해보고 하는 데서 오는 경험 속에서 온 동질 이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로 탈북민 3만 4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의 거의 80%가 한경도 양강도 출신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또 접하는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 통하는 북한 정보는 또 어찌 보면 북의 변방의 분위기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 행사는 여기까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맞추어서 1부, 2부 진행은 점심 식사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점심을 대접하고 할 텐데 각자 스님들께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지금 거의 50분 정도가 줌으로 접속을 해주시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지금 참관하고 계시는데요. 오후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진지한 토론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후 시간에 시간 지켜서 1시 반까지 입장을 해주시면 좀 더 진지한 토론, 오늘 주제들을 좀 구체화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좀 듣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1시 반 일부 학술 발표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